안녕하세요, 도미닉입니다. 모든 분들이 탄력봉을 사용하진 않고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구매를 마음먹은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탄력봉은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그리고 오래 사용하게 되는 만큼 아무거나 사는 건 정말 비추거든요. 탄력봉이야 워낙에 국내에서는 수요가 적은 상품인지라 일단 국내 생산을 하든 수입을 하게 되든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단가가 어떻든 간에 국내로 이동 한번 시키는 걸로만 원가 자체가 꽤 커질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도 일부 매니아층 이외에는 수요가 많이 없기에 이 탄력봉은 아무리 잘 만들려고 개발비를 쏟아 부어봤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파는 탄력봉은 중국산 OEM이 대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그 중국산이라는 말 때문에 뭔가 신뢰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산도 중국산 나름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중국 OEM 생산을 많이 하기에 중국의 기술력 자체가 과거에 비해 월등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기술력이 충분히 있는 제조사 선별을 하는데 오랜 기간 공을 들였는데요. 스포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브랜드에 납품하는 제조사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제조사들을 선별하여 제가 원하는 스펙으로 제품 생산을 맡겨보았고 그 중에 가장 좋은 품질로 발탁된 제품이 바로 시나브로바입니다. 이제 시나브로바의 스펙을 함께 살펴보면서 탄력바를 설명해 볼게요. 바의 무게는 20kg이고 길이는 2.2m, 그리고 손잡이 두께는 28mm. 이것이 IWF 그리고 IPF에서 규정한 남성이 사용하는 바의 규격과 일치합니다. 여성은 2m에 15kg, 두께가 25mm의 바를 사용하죠. 바의 두께는 지름을 말하는 건데 28mm가 일반적이지만 이게 파워리프팅용으로 나온 건 일부러 29mm가 나오기도 합니다. 스쿼트와 벤치프레스를 할 때 바가 두꺼우면 더 안정적으로 견착이 가능하거든요. 요즘엔 28.5mm도 많이 나오는데 짝퉁이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28mm인 올림픽바와 29mm인 파워바의 중간인 멀티형으로 제작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가 두껍다고 다 기록에 좋은 건 아니고요. 데드리프트 할 때 손이 작은 분들의 경우엔 그립에 불리해져서 기록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난 손이 커서 악력이 좋은 편이다 라면 29mm짜리 바를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쿼트와 벤치프레스에서의 안정감이 더해져 기록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인장 강도는 215K PSI입니다. 텐실 스트렝스 곧 인장 강도는 바의 견고함을 뜻합니다. 이건 사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에 자세한 기준을 알지는 못하고요. 속이 쓸만한 바, 우리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강도의 바라고 한다면 190K PSI만 돼도 됩니다. 결국 190K짜리 바를 사용하나 215K짜리 바를 사용하나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큰 어드밴티지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참고로 가성비로 잘 알려진 로그사의 오하이오 바가 150K PSI이고 이름 있는 바들이 190K짜리가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시나브로바는 좀 쓸데없이 인장 강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물론 역도처럼 중량을 땅에 던지는 횟수가 많이 발생한다면 아무래도 인장 강도가 높은 게 조금이라도 더 좋다고 봅니다. 한 개 중량은 900kg입니다. 사실 이 무게를 하나의 바에 다 꽂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저는 저 한 개 중량치의 무게의 반의 반도 들지를 못합니다. 보통은 해외 사이트를 보면 인장 강도 위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바는 900kg까지는 견디고 그 이상으론 휘거나 부러지겠구나 라고요. 근데 이건 아셔야 합니다. 900kg이라도 부러지지 않고 버티는 무게와 바의 형태 복원이 가능한 무게, 이 둘은 분명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시나브로바가 900kg까지 버틴다 하더라도 이때 휘어진 몇 미리는 복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인장 강도와 최대 하중이 높은 바가 더 안전하다는 건 사실이지만 바의 탄성과 복원 등의 기술력의 차이는 또 다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이건 사용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절대 숫자상의 스펙 차이만으로 바의 가격과 품질 등을 100%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스펙 차이가 크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어렵죠. 이래서 탄력바가 하나의 기술이고 참 오묘한 물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가 휘는 탄성이란 건 무조건 높거나 낮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목표로 하는 움직임에 따라 적당한 탄성을 갖는 게 중요하죠. 보통 역도에서 사용하는 올림픽바가 파워리프팅에서 사용하는 파워바보다 바 자체가 많이 휘는 편입니다. 다루는 중량이 역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기는 하지만 바의 이동 속도라는 중요 요소가 붙기 때문에 바의 탄성이란 건 역도 쪽에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시면 시나브로바의 탄성을 눈으로 간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웨이트리프팅을 하기에도 충분한 적당하고 부드러운 탄성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탄력바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타 제조사에서 만든 28.5mm의 탄력바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슬리브는 8개의 니들 베어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력바의 양쪽 끝 슬리브는 회전이 주어지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부류로 베어링과 부싱이 쓰입니다. 길게 설명하면 또 복잡하기에 짧고 쉽게 설명할게요. 역도에서는 순간적이고 폭발적인 속도의 움직임을 감당해야 하기에 스핀을 중요시하여 베어링을 씁니다. 하지만 파워리프팅에서는 보통 느린 움직임이기에 스핀이 역도만큼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싱을 쓰죠. 일단 가격만 따지면 베어링이 부싱보다 비쌉니다. 베어링도 종류는 퀄리티의 차이를 보이는 몇 가지가 있고요. 베어링 개수가 많을수록 회전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나브로바에는 싸구려 볼 베어링이 아닌 8개의 니들 베어링이 있는데요. 탄력봉의 최상급인 엘리코바에 10개의 니들 베어링이 있는 제품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보단 베어링 수가 부족하지만 시중에 이만큼의 니들 베어링을 넣은 베어링 탄력바를 찾기도 쉽진 않습니다. 8개의 니들 베어링이라면 분명 상타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베어링이 그렇게 비싸고 좋은 거라면 부싱이 들어간 바는 그럼 후진 거냐? 절대 아닙니다. 그냥 목적이 다를 뿐이에요. 파워리프팅에서는 베어링이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적인 파워리프팅 선수라면 시나브로바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크로스핏이나 역도 훈련도 종종 하시는 웨이트 훈련자라면 확실히 베어링이 들어간 바가 낫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싱을 넣을까 베어링을 넣을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역도성 훈련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부싱을 집어넣고 비싸게 판다느니 이상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왕에 만드는 탄력바 베어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탄력바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 부싱을 넣은 29mm짜리 전용 파워바도 함께 진행하고 싶은데 이게 참 몇 가지 버전으로 처음부터 만들어 출시하기엔 제가 리스크를 너무 많이 지는 게 되기에 일단 베어링만을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경우에 따라선 부싱과 베어링의 가격 차이가 아주 크게 나진 않으며 원가는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시에 수십 달러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베어링이 부싱보다 무조건 좋다는 잘못된 생각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슬리브와 샤프팅의 코팅은 블랙 하드크롬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바에서의 코팅은 슬리브와 샤프트 이렇게 두 군데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들은 그냥 딱 두 가지 필요성만 생각을 하면 돼요. 첫째가 부식 방지, 그 다음이 멋있죠. 어찌 보면 그냥 코팅이 안 된 순수 베어 스틸 자체가 가장 손에 잘 감긴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옵션으로 그렇게 판매하는 바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면 부식에 있어 취약하고 약간 멋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땀과 공기 때문에 녹이 쓴 발을 손질하는 것도 매번 할 짓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옥시드 코팅은 베어 스틸보다야 부식에 대한 저항력이 있지만 그리 강하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징크와 크롬이 더 산화도에 대한 저항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보단 스테인리스 스틸이 더 부식력에 있어 저항이 높고요. 세라코테가 가장 최고로 꼽힙니다만 그만큼 역시나 비싸죠. 참고로 저희 집에서 스쿼트 상단에 이어서 사용하고 있는 철봉이 온리 스테인리스 스틸인데요. 11년 동안 녹이 하나 쓸지 않았습니다. 금속끼리 부딪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쉽게 공기 중에 산화가 되지는 않나 봅니다. 시나브로바는 그냥 하드크롬으로 하면 분위기가 좀 덜 나서 블랙 하드크롬으로 선택을 했고요. 물론 블랙으로 코팅된 바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관리 없이 사용하다 보면 이래저래 벗겨질 수가 있고 녹이 생기면서 결국엔 은색으로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11년간 사용한 동형 바벨의 샤프트 손잡이 부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좋은 바는 관리를 잘하면 최대한 녹이나 벗겨짐을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관리를 사실 너무 안 했거든요. 아무튼 수백만원짜리 탄력봉이건 싸구려 막봉이던 간에 관리가 소홀하면 녹은 무조건 생기는 거라 보시면 되니까 매 훈련 후 물수건으로 한번 닦고 마른 수건으로 닦는 습관을 들여주시고 주 1회만이라도 WD-40을 사용한 관리가 추가되면 좋습니다. 바의 손잡이에는 총 7개의 널링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중앙에 있는 널링이에요. 여기 보시면 널링이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요. 바깥쪽 널링이 올림픽바 용도이고 그 안쪽이 파워리프팅 용도입니다. 널링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건 두 가지 용도로 다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 거죠. 멀티 용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 그림에서처럼 데드리프트 바는 중앙 널링이 없고요. 바의 두께가 27mm로 일반 바보다 1mm가 더 얇습니다. 악력을 높이기 위함이죠. 만약 데드리프트 중량을 높이고 싶은 저 같은 손과 손가락이 짧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런 데드리프트 바를 사시는 게 좋은데요. 국내에서는 아마 안 팔 겁니다. 그게 아니면 2m짜리 여성용 바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거는 25mm짜리거든요. 시나브로바의 널링은 여기 보이는 이 웨이트 트레이닝 바에 가깝다 보시면 됩니다. 대신 중앙 널링은 있어요. 이 중앙 널링이 백스쿼트 시에는 좋으나 프론트 스쿼트 시에는 좀 까칠한 감 때문에 꺼려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손잡이 쪽 널링 상태와 중앙의 널링 상태는 엄연히 다릅니다. 중앙이 훨씬 마일드하기에 그리 아프진 않아요. 널링 상태는요, 그냥 보통 적당히 마일드하게 감기는 그런 느낌이죠. 이건 잡아보기 전엔 모릅니다. 처음에 눈으로만 봤을 때는 이거 널링이 좀 약한 거 아니야? 싶었는데요. 들어보니 괜한 걱정이더라고요. 종종 코팅 처리를 하고 나서 베어 스틸 상태에 비해 널링이 좀 부드러워지기도 하는데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마찰력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안정적인 마찰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파워리프팅 용도의 날카로운 널링의 발을 꼭 써야겠다는 분들께는 비추합니다.
실제로 오하이오 파워바를 그대로 모방해서 터프한 널링의 바도 만들어봤는데요. 전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시나브로 바가 대중적으로는 딱이다 싶었고요. 실제로 널링 상태는 개인 취향차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 여기까지 간단한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는 탄력바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 개념이 잡히셨을 거예요. 바의 출시를 위해 이래저래 지지고 볶아봤던 저 또한 현재 판매 중인 제품들을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실력도 없고요. 객관적으로 접사된 사진조차 판매 페이지에 많이 없기에 바를 세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게시된 스펙 또한 무조건 믿을 수 없고 무엇보다 직접 사용해 보기 전까지는 바의 품질을 느낄 수 없으니까요. 거기다가 목적에 따른 개인 취향 편차가 또 심한 게 탄력바입니다. 물론 시나브로 바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 스스로도 정확한 바의 가치를 매기는 데에는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아무튼 필요하시다면 직접 사무실에 오셔서 만지고 사용해 보실 수 있게끔 할 예정이에요. 이제 바에 보관 시 주의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부싱이나 베어링이 들어간 슬리브를 갖고 있는 바의 경우엔 평평한 곳에 보관해야지 절대 수직으로 세우거나 벽에 기대어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력이 슬리브 안에 있는 베어링이나 부싱을 잡아당겨 바의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하네요. 시나브로 바의 런칭 할인 이벤트에 관해서는 제가 커뮤니티에 따로 올릴 터이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어요. 영어 발음 그대로 시나브로 마인드를 찾아 팔로우해 주시면 앞으로 도미닉팜에서의 제품 관련 진행사항과 저의 일상 등을 인스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도미닉이었습니다.